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최혁진 위원님. 예, 차관님. 예. 지금 여기 올라온 법안 안건에 대한 건 아닌데 뒤에 법안을 좀 보다 보니까 기재부 관련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외교부에서 이제 ODA 관련해서 하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해서요. 기재부가 지금 총리실에 유상 관련 내용들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예,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유상 관련 자료 제출까지 받아야 국조실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유무상 관련 ODA에 대한 전략 수립이 가능한데 네. 기재부가 지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대요. 근데 이건 기재부가 과거에 하던 얘기 아닙니까? 유상과 무상이 같이 가야 되고 사실 우리가 유상, 무상 따로따로 기재부하고 외교부가 따로 가면 사건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라오스 댐 무너졌을 때도 무상은 동네 마을 가가지고 무상 지원한다고 교육 인프라 해주고 다 하다가 갑자기 유상으로 댐 지어가지고 그동안에 정부가 쏟아놓은 분들 다 그냥 물로 다 이렇게 소멸돼 버리게 만들어버린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유상과 무상이 협력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함께 가도록 이끌어야 될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무상이 같이 가야지만 우리가 국익에도 효과가 되고 현지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하여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재부가 관련 내용들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차관님께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제가 방금 뭐 자료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요 내용은 뭐냐면은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진입하고 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반대를 해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구속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이 자리에 있는 신동욱 의원이 같이 있으면서 이 기사에 의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예? 국회에서 다 나와라. 계엄해제 표결을 반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위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법사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 척결인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여기 법사위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명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서 내란에 구체적으로 공동범으로 개입되어 있는 분은 법사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대체 토론 시간이니까 신상 발언하실 분은 뒤로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오늘 관계기관이 계속 번갈아 교체가 되므로 대기 중인 관계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단 대체 토론에 집중해 주시고 대체 토론이 더 이상 안 계시다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자, 대체 토론 발언을 얻어놓고 신상 발언하시면 마이크를 바로 끄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결하고 합시다. 발언을 드릴 테니. 표결하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일단 이거는 표결을 해서 보내드리고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그냥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는 간단하잖아요. 그냥 이게 원안이니까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십시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형일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욱 의원님.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최혁진 의원.
기사를 읽으려면 똑바로 읽으세요. 아니 체육진은 보고 하지 마시고 저보고 아니 최혁진은 위원장 보고 하시죠. 얘기했잖아요. 자 의사진행 자, 발언은 위원장 보고 자, 하시죠. 제가 말씀 그대로 드릴게요. 뭐 이런 그 추경호 의원 공소장에 보면요, 그 당일날 밤에 그 제가 본회의장 갔습니다. 가서 한동훈 대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당이 이렇게 분열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협의를 잘 하셔서 당이 한 목소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맞습니다. 뭐 잘못했습니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사의 재차 이탈을 요구했다.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발언 방해하지 말으라고요. 자 새로운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냥 둘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용 좀 하라고 그러니까 조용 좀 하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조용 좀 하라고 그러니까 조용 좀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협의를 하셔서 우리 당의 입장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라라든지 이런 얘기는 일체한 바가 없어요. 그 부분은 중앙일보의 해석이고 특검의 해석입니다. 특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제가 우리 당이 내가 당시 당 대변인으로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찢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같이 빨리 협의하셔서 당의 입장을 정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당대표가 표결권도 없는데 당대표가 입장을 정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움직일 수 있게 대화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뭘 국회 밖으로 이탈을 하라 그래요?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나온 적도 없고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가서 그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는가? 특검이 허위 공소장을 썼다니까요. 특검이 허위 공소장을 썼다니까요. 오죽 편파적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 얘기를 가지고 무슨 지금 성추행한 장경태 의원도 들어와서 오늘도 버젓이 지금 들어와서 좀 전에 있다가 나갔는데 아니 무슨 할 말이 얼마나 없으면 내가 우리 당 단합하라고 얘기한 게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 당 단합하자고 얘기한 게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뭐가 우리가 단합하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지. 특검도 잘못 썼고 기사도 잘못 쓴 거라니까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간섭하는 행위 강력히 경고 주시고 회장시키세요. 회장. 자, 질서는 어제 자기들이 본회의에서 해놓고는 왜 내가 발언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자고? 발언 끝났잖아요. 자, 또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네. 정말 우리 국회의원님들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배운 사람의 품격을 갖춘 사람은 김재섭 의원 한 분 말고는 없어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이고 막말들을 함부로 하십니까? 아니 그걸 지금 몰라요? 그걸 모르는 분들 같으면 두 분들은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위원장님을 향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려고 와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데 추경호 의원하고 합을 맞춰서 처리하라 이 얘기는 안 들어오고 있는 사람한테 뜻을 맞춰서 표결 참여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 지적입니까? 아니 왜 안에서 지금 의사에 임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소리 지르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까? 왜 치성들이 없어요? 논리도 없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고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정말 배운 게 없어요. 위원장님, 저기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두른 사람을 상대로 뜻을 맞춰서 행동하다는 얘기는 투표에 응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적을 가지고 인신모독을 저렇게 가하는 태도 저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경원 의원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처신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런 분이 어떻게 법사위 안에 들어와가지고 초장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내보내십시오. 퇴장시키시든 발언권을 제한시키시든 경위권을 발동해서라도 내보내십시오. 왜 저런 태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의 너무 온화한 그런 대응도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질을 잘못 드린 원인이 하나가 됐다고 봅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어떻게 저렇게 상대방의 인격 모독을 함부로 해대고 소리를 지르고 정말 너무 지나쳐요. 신동욱 의원님 내가 그동안에 언론인 출신으로서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늘 참아왔지만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합니다.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회 태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국힘의 수준이 그렇고 소속 언론사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 그런 소속 언론사와 소속 정당을 못 오는 태도인 것 같아요. 제발 품격 좀 갖추세요. 제발 품격 좀 갖추세요.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신동욱 의원님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갈수록 실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품격 좀 갖추세요. 위원장님 엄정하게 좀 대응해 주십시오. 말을 안 되면 회장 명령을 내리십시오. 자, 이제 명령에 따르지 않거든. 정의들을 동원해 주십시오. 왜 어떤 군대를 아세요? 네, 김재섭 위원님. 군대 못 오지 마요. 정말 군대 할 말이 그렇게 없냐고. 소리 지르는 거 외에는 할줄 알기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발 질서 좀 지키세요.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재섭 위원님. 자, 위원님 여러분. 자, 김재섭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받아서 발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국회의원님들이 경기업단적입니다. 배우분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뭘 배웠는데 선배님은? 뭘 배웠어요? 자, 곽규택 위원, 소리 지르지 마시고. 백현동 변호사님이시면은 좀 채통을 지키세요 좀. 오늘 제일 꽉 쥐고 있구만 지금. 예, 박규택 의원님, 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형택 의원들 배웠다는 우리 김재섭 의원님 하시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좀. 네, 자, 김재섭 위원님 시작해 주세요. 네, 시간 넣으시고. 네. 자, 네, 배웠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현장에 있었던 입장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그날 18명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이고 그 가운데서 제가 본회의장에 신동욱 의원을 직접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표결 해제에 참여하는데 그 어떤 신동욱 의원의 방해라든지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좀 드리고요. 사실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법사위원회에 와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하고 싶으신 말씀들만 다 하시고 신상 발언하시면서 상대방 이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이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고 법사위가 이렇게 운영돼도 되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원만한 토론이 되도록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타입법 심사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 이거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의견을 좀 들으시면 좋겠고 처음부터 우리 최혁준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발언하시는데 이런저런 다른 얘기 하시니까 이거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첫인사로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의원님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해 주신 의원님이셔서 저는 평소에
대단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을 하셨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지 않았다 본인은 저렇게 말하면은 죄가 없어지나요? 이 공소장에 따르면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 한 명이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회의장 밖으로 나갔고 예결위장에 있던 의원 3명이 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내란 척결이 지금 22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에 윤석열 내란 수계에 내란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내란 수계의 그 내란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과 단절해야 이 법사위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법을 다루는 곳이고 피감 기관들이 그 윤석열 내란 수계 그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단죄하고 처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피감기관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법사위가. 그런데 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를 끝없이 옹호하고 그리고 그것에 동조했던 그것을 도와줬던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그 잘못된 범죄 행위를 또 지금 감싸고 있고 그 표결 해제에 참여했던 의원마저도 이런 상황이면은 이 국회 법사위가 굉장히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법사위에 우리가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앉아 있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발 윤석열의 그 잘못된 과오,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다시 좀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경원 의원님 어제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국회법을 위반한 그런 태도, 이 법사위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유감입니다. 법사위장에서도 그러신 것도 모자라서 국회의장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곽규택 의원님도 같이 동조하시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나경원 의원님 통일교 자, 그러면 위원님들 그 쌍방간의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적당히 제가 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신상 발언 포함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호 공격하기로 이 법사위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기관장들이 지금 대기 중이십니다. 자,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원부 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 지금 주 52시간 예외 부분은 빠진 채 통과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효과를 제대로 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인 산업위에서도 여야 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양당 의원님들께서 부대 의견에 어떻게 됩니까? 정부 입장. 정부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신 것처럼 부대 의견에서 각계가 같이 국회뿐만이 아니라 정부 그리고 노동계까지 포함한 논의를 계속해 가면서 입장을 말을 하라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자, 산자부 차원에서는 52시간의 예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적 저는 합의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생각하고 더 있습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제발 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저에 대해서 박균택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어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달라고 했지만 끝끝내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필리버스터에서는 의제와 관계없이 어떠한 토론도 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김대중 의원 시절에도 한 필리버스터에는 그 내용이 전체적인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작년 2024년 EBS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그래도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이 이러한 필리버스터 저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하고 마이크를 끈 것은 의장의 직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이것은 의회 폭거입니다. 단순히 권한 남용 여부를 떠나서 소수당의 의회에 있어서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의회 폭거입니다.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발언권을 뺏는 것, 그것 또한 역시 의회 폭거라고 늘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이제 국회의장마저도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국회 관행과 그동안의 필리버스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고. 네, 김영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여야 합의 처리돼서 온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의견에 이렇게 하셨네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에서 대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장에서 더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가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합의 처리해서 지금 올라온 법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AI 등 여러 가지 지금 산업 전반 자체가 다 개편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특별법이 도움이 많이 됩니까? 예, 오늘 시급하죠? 오늘 2시에 이미 예. 용산에서도 그 육성 방안 발표가 각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의원님 말씀처럼 시급한 네. 상황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야를 떠나서 국회, 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다 나서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가 지금 할 일도 많고 중요한 토론들을 많이 하는데 룰을 지키지 않는 이상한 의원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아요. 품격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국민들이 보실 때에는 국회가 싸우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왜 저런 거 갖고 싸우고 있을까? 왜 소리 지를까?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시비는 가려집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하지 않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시비는 가려집니다. 하지만 룰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쪽은 룰을 깹니다. 판을 깨요. 나경원 의원 어제 필리버스터 했던 거 정말 온 국민이 볼 때 창피했습니다.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는데 의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 마이크 끄니까 무선 마이크 가지고 오고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벌을 강선 의원은 녹음기랍니다. 처벌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래요. 법원에서 봐주니까 의원직 유지 시켜주니까 국회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도 봐줘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또 항소 포기를 해버렸네요. 이렇게 봐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께 신뢰를 잃어가고 눈살을 찌푸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인식하시게 되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특히 룰을 지키지 않는 게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엄군을 국회에 함부로 집어넣었던 윤석열 정권과 그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주 기본적인 룰부터 지켜야 됩니다. 헌법부터 지키고 이 국회법의 기본적인 룰부터 좀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산자부 장관님 상대로 차관님 상대로 대체 토론 하실 위원님만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체 토론 신청하실 위원님 생각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법안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나경원 의원께서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필리버스터 도중에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본 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그 필리버스터 시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12시에 만나요. 도이치모터스라는 그러니까 이 매도 신청이 뜸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대량의 매도 주문을 내고 모녀지간에 즉시 매수하는 그런 것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핵심 공범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빗댄 일각의 풍자 노래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그 의혹을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을 한 것이에요. 제가 노래를 부른 것이라기보다 이런 한간의 노래가 있을 정도로 이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법기술을 이용해서 검찰 세력들이 김건희 씨에 대한 모녀에 대한 수사를 덮어주고 있다를 질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미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직권 남용이었고 이 모녀는 핵심 공범으로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의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금방 아실 텐데 그렇게 국회를 깽판치는 무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기의 경읽기 식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시는 겁니다.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워요. 나경원 의원 위원장한테 예의를 지키세요. 나경원 의원 위원장한테 얘기를 지키세요. 나경원 의원 왜 자기 마음대로 이 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그만하세요. 예의 좀 지켜요. 나경원 의원이 사과하세요. 나경원 의원이 사과하세요. 나경원 의원이 사과하세요. 나경원 의원이 사과하세요. 아니 나는 지금 대체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시간 넣어드리세요. 본회의장을 왜 안 들어가요 이 사람아? 본회의장을 왜 안 들어가요? 아니, 본회의장을 왜 안 들어가 내가? 본회의장을 안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본회의장을 들어갔는데 왜 안 들어갔다 그래? 박규태 뭘 사과해? 내가 본회의장 안 들어갔다고 누가 그래? 연장자한테 반말. 위아래 예의 좀 지키세요. 위아래 예의 좀 지켜요. 아니 그러면 내가 본회의장 안 들어갔다고 거짓말하면 돼요? 내가 본회의장을 안 들어갔어요? 어디다 반말이야? 내가 본회의장을 왜 안 들어가? 본회의장을 왜 안 들어가? 본회의장을 내가 왜 안 들어가? 나경원 의원이 그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우리는 다 보고 본회의장에 어제 투표 다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용에서 거짓말이면
사과하세요, 박규택 의원. 자, 여러분 좀 조용히, 국민의힘 좀 조용히 해요. 시끄럽네. 시끄러워. 아니, 본회의장에 국민 여러분, 어제 제가 안 들어갔다고 하는 박규택 의원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 참나. 아니, 본회의장에 내가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져. 책임을 져야지. 거짓말한 게 걱정스러운가? 어디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 어디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 응? 상대도 하지 마세요. 관종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기고 싶어가지고 요만큼이라도 아이고 참. 자, 산자부 차관님. 예.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있을 때 아주경제 언론에 의하면 우리에게 날아온 청구서가 900조랍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을 때 삼성의 법인세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0원이었어요.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다 망가뜨렸는데 이제 좀 살리고 있는데 또 저렇게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해 가면서 한다면 또다시 우리에게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릅니다. 저런 거 싹 다 제압하고 네, 계속 하십시오. 1분 더 드리세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날아온 청구서가 900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넘어올 때 경제 성장률 4.6%였어요. 윤석열 비상계엄할 때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싹 다 날려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과 월급과 돈까지 주는데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비상계엄이나 하고 이러는 자들 공동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법인세가 0원이었어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님 잘하십시오. 잘하셔서 이 반도체법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으니 꼭 대한민국 경제 살려서 세계를 주름잡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 토론 하실 위원님. 네, 박지원 의원님. 교육부총리는 뭐가 그렇게 바빠요? 한 번도 법사에 안 나오고. 오늘 아까 차관이 유능하니까 그러나?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안 들려요. 위원장님께서 저희 장관님 어디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게 만들지 말고 법사에도 한번 나오세요. 그리고 차관이 너무 고생하잖아. 왜 그러냐 하니까는 구항 오늘 구항. 네. 이 문제는 물론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맡기면서 학교 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CCTV를 놓자라고 하지만 교권도 문제예요. 교권도. 선생님도 문제. 이러면 인권 침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셨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시켜달라는 거예요? 충분히 논의해서 이 대체 법안으로 합의를 해서 법사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 차관이 엄청나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오늘 답변은 좀 시원찮아요.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그러한 애정과 관심이 있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그러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도 인권이 있어요. 교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를 교육 행정을 통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좋지만은 CCTV까지 붙여놓으면은 일거수일투족이
감옥에 사는 것 같잖아요. 의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각지대 때문에 이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을 어린이를 보호하는 쪽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요. 교실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필요를 느끼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학교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법안을 담았습니다. 아주 제한적이라고 하지만은 학부모 회의에서 말씀했을 때 다 찬성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차관님 방에 CCTV 달아놓고 하루에 10시간씩 다 찍힌다 하면은 되겠어요? 실제로 교실에 설치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수학급이나 이런 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네. 교사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전체로 학교에서 볼 필요는 없다. 그래도 교권 한국도 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니까 한번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찬성할게요. 저는 반대한다. 네, 의원님 저희가 교권 보호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다른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 차관님, 네. 이 절도범이 횡행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경찰 인력이 필요가 없겠다 해서 먼저 경찰 인력을 대폭 해고하거나 축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절도범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범인을 잡겠다고 각 집안 안방마다 CCTV를 설치하자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럼 그것을 해당 정보 주체인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경찰 공안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학폭이나 이런 걸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일어나더라도 쉽게 누가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기 위해서 효율성이 아무리 강조된다 하더라도 교실 안이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체육 시간을 대비해서 탈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또 일기장을 쓸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또 교사가 이 교무실 같은 데는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잠시 눈 붙이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CCTV를 다 설치하면은 학폭 예방이나 진압에 대해서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지만 그 1%의 효율을 위해서 99%의 인권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과연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육부의 철학이 겨우 그 정도입니까? 철학 없는 교육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권에 대해서 감수성이 없는 교육이라는 게, 교육 행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관 나오시라고 하는 거죠. 장관이 뭐 행사의 중요성을 몰라서 우리가 시비 거는 겁니까? 교육 철학이 안 보이는 법이 갑자기 올라와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를 보면 다른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군대식 발상이에요. 유신 시대나 꺼내 놓을 법한 그런 법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교원 단체 교권 수호 이런 차원에 안 일어나더라도 그냥 법사위가 볼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네, 주진우. 교육부 장관께서 거듭 안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아마 이 저희 법사위가 이소위로 전혀 법안을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법사위는 그냥 자동으로 통과되는 상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유명인의 소년 강력범죄 사건으로 굉장히 사회가 다시 한번 소년범 사건에 대한 사회 정의 문제와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의 대입 교육 제도를 보니까 학폭과 관련돼서는 전부 정보가 대입 자료에 반영이 되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소년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어떤 것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나요? 네. 네. 아니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면 더 무거울 수 있는 소년범 범죄에 대해서는 가려지고 학폭에 대해서만 드러난 상태로 일종의 이 대학 입시가 치러진다면 이것은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이 학폭 문제에 대해서 학폭 문제를 학폭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그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 공개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제도나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부분도 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준비를 좀 해주시면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잘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조금 회의 진행 정말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저에 대해서 행패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아무리 사과라고 하셔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사과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위원장이 하실 품격 있는 발언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아까 본인이 필리버스터 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법안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틀어보세요. 아니 왜냐면 위원장께서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나요. 4,300 둘이서 만납시다. 팔만주 살짝 쿵데이트 도이치모니어스. 자, 근데 저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 화면을 띄워줘야죠. 12시에 무제한 토론 밑에 보면 방송사법 필리버스터라고 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 한마디라도 해봤어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주가 조작이 한마디 말도 못하는. 네, 나경원 의원님 본 위원의 그 적극적인 국회 발언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 부탁드리고요. 네, 추미애 위원장님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잡았군요. 그렇습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대체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법안 내용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국민연금이 정부하고 통화스왑 연장 문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건 아시죠? 네, 네. 이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외환 방어에 사용 해도 되느냐라는 논란이 나온 이후에 이 연장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좀 됐는데 원래 이 취지가 뭔지는 아시죠? 이게 우리 연금에서 해외 자산 사들일 때 현지 현물 시장에서 달러 사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화 가지고 사자 이게 원래 취지인데 이게 지금은 그 우려가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외환 시장이 우리 외환 보유고 어려워질 때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팔아가지고 우리 달러 좀 조달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그 국민연금이 외화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데 동원되고 있다라는 데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연례적으로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 기금 운영을 할 때 환해지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한국은행하고의 외화 스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현재 실무적인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혹시라도 환율 방어나 이런 부분에 국민연금이 동원되지 않는다라는 뭐 확실한 어떤 뭐 단서 조항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건 없죠. 그거는 원칙으로 독립적인 운영과 뭐 수익성 안정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그런 기금 운영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 원칙대로 얘기가 나오는 진행하겠습니다. 이유가 환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왜 복지부 장관을 그 회의에 참석을 시켰느냐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이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없는지 한번 뭐 장관님이 연금 전문가가 아니시기 네. 때문에 좀 전문가들에게도 좀 한번 물어보시고 복지부 내에서도 이게 잘못하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 잘 알겠고요. 또 그 연금의 수익성 차원에서도 그 환율의 변동성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가 있고 저희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의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최혁진 의원, 박은정 의원님 저에 대한 문제 제기 아주 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뭐 저에 대한 말씀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뭐 공격도 좋으시고 품격 없게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부탁드리는 거는 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제가 무슨 그 우리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소장에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얘기를 나누었다라는 데 대한 검찰의 평가가 있을 뿐인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소장이 없으니요. 기소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공소장. 저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혁진 위원님. 네, 면책특권 뒤에 숨은 게 아니고 저는 여기 연합뉴스 중앙일보의 기사에 나온 거 그대로 읽어드린 거고요. 만약에 뭐 신동호 의원님 불만이시면은 해당 언론사를 고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왜 면책특권 뒤에 숨겠습니까? 예. 그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오늘 보니까 필수 의료 강화 지원 지역 간 의료 격차 이 법안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사실 굉장히 좋은 거고 중요한 법안이긴 한데 이게 이제 실행이 과연 될 거냐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있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 속초의료원 아시죠? 네. 속초의료원이 의료원장 구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공모를 해도 의사들이 오지 않았고 네. 급기야는 연봉 4억 이상을 한다 그래서 공모해서 한 사람 채용했는데 한 명이 왔죠. 네. 예, 그랬던 전례가 있어서 이게 지금 특별법안 만드는 것만으로 과연 지역 내 필수 의료가 충족이 될 수 있겠는가? 네. 수도권에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수도권을 안 떠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방의대 나온 친구들도 대부분 다 수도권에 가서 의료인으로 생활하는 걸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오전에 제가 지방혁신도시 관련 토론회를 갔더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혁신도시 만들어진 지 20년 됐는데 네. 거기 온 자치단체장들이 다 뭐냐면 지역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혼자 와서 주말 부부 하면서 가족은 전부 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만든 기본적인 그 성과들이 반쪽밖에 안 나고 있다. 그 반쪽만 해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종사자들 거기서 일하는 우리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입장이 다 똑같은데 교육문화, 의료, 복지, 주거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니까 소위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취약하니까 지방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차관님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저는 부처 간 합동으로 이 특별법도 만들어지는 마당에 네. 예를 들면 어쨌든지 간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필수를 거점으로 좀 만들어서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주 여건이 일정하게는 조금 갖추어져 있지만 이왕에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의료인들이 가서 이렇게 젊은 의사들이 가서 살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곳에 먼저 시범도시 같은 경우들을 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주변 지역의 군단위 지역까지 의료 문제 지원 체계들을 구축을 하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사실 장관이 뭐가 걱정이냐면 이거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할까봐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역 의사들을 양성하겠지만 그거는 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뽑아서 의사가 될 때까지 10년은 걸릴 거니까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이.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들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하고 있는데 네. 그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좀 강화되고 있는 더 강화해서 의료인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곳을 좀 거점화하고 교통망을 해소한다라든가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부처들이 다 보면 부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없어서 법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실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네,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지역 의료에 대한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도 그런 필수 의료 플러스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고요. 이제 여기에는 진료권도 결정하고 또 뭔가 지역 단위의 협력 체계를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법만으로는 어렵고 현재 같이 오늘 통과된 국립대병원법이 이제 국립대가 지역의 특화된 그런 거점 병원 역할을 하고 지역의사제 양성 이 법을 이미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사의 계약형 또는 그 양성하는 그런 지역의사 같은 인력 그리고 이 법에 포함된 특별회계 같이 회계, 재정,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 주신 데 의료만 보지 않고 지역 전체의 정주 여건, 뭐 산업적인 그런 시너지까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석준 위원님. 당황했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셋이 들었는데 꼭 나를 나중에 해주더니 오늘. 예, 우리 조현 장관님. 예, 그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진상규명,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 예. 그 지금 전시 납북자 가족 단체 현황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한 몇 개나 있나요? 6.25 전시 납북자는 그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 협의회 단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도 이 납북됐거나 북한에 억류 중인 그런 우리 그 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후 납북자하고 예, 전후 있고 당시 전시가 있고. 네, 네. 전후 납북자 현황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516명이 지금 예. 납북이 되어 있는 걸로.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근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예, 우리 기자회견에서 우리 일국 언론인이 물어보니까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굉장히 사실 국가 원수로서 국민들을 위한 국민의 대표로서 특히 이렇게 우리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에 이렇게 억류되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국가 원수가 가장 그런 소상히 뭐 이렇게 또 기본적인 인식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 현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참 너무 저도 당황했어요. 어떻게 저런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어쩌면은 저 국무위원으로서 우리 장관님의 어떤 제대로 이 대통령 보필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후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각국의 지금 뭐 우리 국제 전쟁 발발하는 게 다 그런 외국에 억류 중인 접근에 의해서 피랍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외국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억류되는 국민을 구하는 건 국가의 기본 기능이고 또 국가 원수의 의무예요. 그런데 실태 관계를 전혀 모르고 그거는 그렇게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요새 그 오늘도 언론에서 이제 나왔죠. 예, 뭐 백경정 마약 수사, 예? 그런 거는 그냥 직접 그 수사단에 이 사람을 넣어라. 마치 그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해서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에는 쉽게 넘어가고, 예? 정작 알아야 될 건 모르고
거기다가 오늘 또 뭐 지난번에 재판 공소유지 중인 검사들 정상적인 자기의 어떤 우리 법정에서 다투는 수단인데 그거를 뭐 퇴정했다고 해서 그걸 감찰하고 수사하라. 그럼 구체적 지시를 하고 또 뭐예요? 통일교 요새 관련된 문제가 생기니까 뭐 종교단체 해산하라? 이걸 국가원수로서 이런 거 해도 됩니까?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대한민국 오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대통령이 알 건 모르고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간섭하고 무리한 지시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장관님 법안과 무관한 것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현안 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 토론 시간이니까 장관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최혁진 위원님. 그러니까 하여간 예측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예측을 빗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격려하고 웃어드렸고 박수를 보냈고 오랜만에 질의하시라고 했더니 역시나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발언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따 고유법 심의할 때 내용이니까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에서 종교가 특정 정당을 기반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려 했는데 그걸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용가리 통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에 사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뭔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저는 오늘 법안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저에서 방해하더라도 장관님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기획재정부 법안 심의할 때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된 얘기를 강하게 기재부를 좀 질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어떻게 국가에서 하는 ODA 사업이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이 따로따로 제각각 놀 수가 있습니까? 기재부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거부했다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고, 외교부 장관님 아시겠지만 주요 선진국 중에 ODA 사업하면서 유무상을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건 내 주머니니까 절대 공유할 수 없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납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어느 나라의 제3국에 산업화를 지원한다 그래도 인재개발 육성이나 학교 지어지는 거는 무상이고 거기에 산업단지 만들 때 투자는 유상이잖아요. 그게 일관되게 계획성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가 무슨 짓을 합니까? 이게 지금 당연히 외교부에서 보고를 받는다라고 하면 유상사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고 국조실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무상사업과 유상사업이 연계해서 시너지가 나야 되게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기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법안은 이렇게 가더라도요, 장관님 이거 절대 외교부가 여기서 물러서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조실과 함께 저희 법사위에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내고 있으니까 기재부도 대한민국 국민의 돈을 가지고 ODA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 주머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강하게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 외교부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도 이렇게 안 하고 덴마크도 이렇게 안 하고 ODA로 정평이 나 있는 국가 중에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 입장을 국무회의 할 때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대통령께도 말씀드려서 이렇게 기재부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유무상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혁진 의원님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법안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영교 위원님. 재외동포 청장님. 박지원 위원님. 국방장관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내 내란 세력의 척결은 이게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특검이 종료되더라도 지금 소신대로 말씀하신 그러한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수사를 계속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 반란, 5.18의 경험을 비춰보면은
지난 과거에 대한 그런 성찰과 반성, 근절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계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군사법원장은 대개 군단장, 사단장, 지휘관들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장이 따로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각 사단장이나 지휘관들이 마지막 종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에 언론 보도에 내란 재판의 재판장들이 전부 바뀐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군 사법 체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사법원에서는 매년 1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정기 인사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 고려를 해서 유임도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은 유임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서영 법무총장님 네, 법무총장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으로서 최초의 법무총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력을 보니까 군대는 안 가셨고 주로 대학 졸업하고 경무청에서 징병 업무를 전문으로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군대 수가 줄어드니까 최근에 독일에서도 여성 징병도 한다.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성별 구분 없이 징병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홍서영 법무총장이 오심으로써 여성 징병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아직은 거기까지는 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고요. 우선 여성 징병제가 되면 사회적 합의 필요하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여성들이 복무할 수 있는 군 환경이 기반이 먼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신병 이런 것으로 볼 때 여성 징병제가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까? 네, 네,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일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박은정 위원. 부장관께 좀 질의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국방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배수구 의원님도 조금 질의는 하셨는데요.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예. 예. 저희가 팩트 세트를 아무리 읽어봐도 사실은 그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건조 장소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말씀이 다르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 논의에 국방부 장관도 아예 제외되어 있으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핵추진 잠수함. 이 핵추진 잠수함에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실무 차원에서 오늘 지금 국방부에서 좀 가서 미국 워싱턴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예.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조 장소에서는 한국의 성능이 맞습니다. 한국에 하는 것으로 논의는 하고 있으나 주장은 하고 있으나 아직 거의 결정은 안 그럴 됐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럴 용인을 그렇게 한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핵잠은 미국에서 건조하는 게 맞다고 했거든요. 자, 두 번째. 자, 본인 장관께서는 논의가 거의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미국 측의 어떤 입장인지 지금은 나온 게 없지만 기존에 나온 것을 보면은 미국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핵 추진 잠수함의 크기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핵잠의 크기는 보안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약 5톤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톤급 이상이란 것은 의원님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톤수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5,000톤급이 저희가 국방 계획에 따르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도 계속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 탑재해야 될 여러 가지를 보면 그거보다는 좀 커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당연히 하고 있는데 이건 보안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5,000톤급 이상이라고 말한 것은 그 이상의 톤이 용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방부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저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협정 재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건 외교부 장관 지난번에도 제가 예. 지난번에도 외교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두 개의 트랙으로 핵잠과 원자력 협정 개정이 동시에 두 개의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개정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모든 팩트시트의 조문에 합의문에 팩트시트 다 집어넣을 수는 아니고 큰 틀에서 합의하면 이제 실무 차원에서 워킹그룹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의원님의 우려사항을 잘 알겠습니다.